자,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차 5-1.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은 간략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풀 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인수분해를 위한 풀이 방법과 근해 공식. 자, 인수분해는 간단한 예로만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으면 기존 저희가 하던 대로 xx 1, 2.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글이 나오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라는 글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방법이죠. 자, 근해 공식은 자, 중학교 때 자,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자, 이 근해 공식에서 반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반근해 공식.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식이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냥 이런 형태에서 이 b가 만약에 2의 배수다.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일 때, 자, 2의 배수 형태일 때는 근해 공식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짝수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a분의 자,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친구들 있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구분해야 되느냐?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기를 많이 간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밑에 이제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죠. 판별식. 자, 판별식을 잠깐 보게 되면 자, 지금 근해 공식 안에 이 루트 부분 있죠. 자, 루트 부분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판별식입니다. 지금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고, 자, 이건 제가 일반적으로 d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 또 있죠. b-제곱 마이너스 ac 있습니다. 자, 이를 4분의 d라고 부릅니다. 자,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근의 개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원을 배울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 혹은 함수들의 위치 관계 할 때도 판별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해 공식보다도 몇 배나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판별식 내용을 잠깐 봅시다.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면 그러니까 뭐 이 4분의 d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4분의 d가 0보다 크다라면 자,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크면 플러스일 때 한 근, 마이너스일 때 한 근 나오죠. 그러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요. 플러스일 때 한 근, 마이너스일 때 한 근, 두 근이 나오게 되고요. 판별식이 0이면 뭐 4분의 d도 0이면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됐다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중근이 나와요. 자, 판별식이 0이 되면 중근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니까 4분의 d가 0보다 작다. 이런 경우에. 자, 루트 안에 원래 음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허근이 나오죠. 허근. 허수인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니까 실근을 다룰 때는 얘는 제외하고 이 둘을 보셔야 되는데 자, 둘 다 실근입니다. 그죠? 대신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고 자, 중근은 판별식이 0인 경우다. 이렇게 구분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 자, 저희가 이런 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됐다 쳐볼게요. 이 두 식은 같은 식입니다. 자, 이걸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a는 묶어두고요. 자, x제곱, 자,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를 마이너스로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2를 곱한 거 알파 베타가 나와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잘 보시면 자, 이 식도 그러면 a로 묶어볼게요. 같은 식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되죠. 자, 같은 식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져야 되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져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두 근의 합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오니까.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두 근 사이에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자,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두 근이 주어져 있으면 뭐 예를 들어 3과 4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 둘을 가지고 저희가 식을 거꾸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알파 이게 베타라면 자, 두 근의 합이 7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7을 넣어버리시면 돼요. 자, 두 근의 곱은 1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12를 넣어버리시면 돼요. 자, 주어진 이차계수가 if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식을 거꾸로 세우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차계수 a가 있고 자, 두 근이 3과 4면 뭐 x-3과 x-4일 테니까 전개하셔도 어차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막바로 이렇게 쓰셔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대신 요 근과 계수 관계식은 꼭 알아두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인데 켤레근이 뭐냐면 자, 저희가 어떤 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자, 이 식을 근의 공식을 썼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근의 공식. 이게 두 근이 됩니다.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플러스일 때 한 근, 마이너스일 때 한 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인 근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기본적으로 4 플러스 뭐 3 루트 2라는 근이 있으면 4 마이너스 3 루트 2라는 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신 항상 되는 게 아닌 게 왜냐면 이 계수들이 유리수일 때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무리수다. 그러니까 C가 만약에 루트 2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럼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들어가고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풀이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루트를 갖고 있는 형태의 켤레근, 자, 켤레근, 자, 루트 앞에 보가 반대입니다. 이거는 모든 계수가 유리수일 때, 계수가 유리수일 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나 문제에서 수의 범위를 유리수라고 주면 이 켤레근과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원래 이런 거 잘 안 주니까. 줬다는 것은 이게 문제를 푸는데 큰 힌트다 이런 얘기예요. 자, 비슷한 의미로 4 플러스 3i라는 이 복소수 허근이 주어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4 마이너스 3i라는 켤레근이 존재하게 돼요. 자, 이거 i 앞에 보가 반대입니다. 자, 요것도 근과 계수 관계에서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켤레근 관계를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대신 계수가 실수일 때, 모든 계수가 실수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켤레근 내용 자체는 어렵잖아요.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자, 이 루트 앞에 반대인 근이 존재한다. 부가 반대인. 자, 허수 단위의 부호가 반대인 근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